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금융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2020년 1월 1일부로 특히 미국 금융주들의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사실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1월 1일부로 뭐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볼커 룰이라는 규제가 완화가 되죠. 이게 이제 1월 1일부로 딱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19년 8월부터 이제 논의가 되다가 2019년 10월 9일 날 이제 확실히 승인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아 너 위험한 데 투자하지 마 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게 곧 볼커룰 완화 승인이거든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금융기업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건 거예요. 너 위험한 데 투자하지 마. 너네 돈 가지고 고객 돈 가지고 위험한 데 투자하지 마 했던 거를 이제 2020년 1월 1일부로 풀어준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런 권한이 있는 이 연준 의장 파월 아저씨가 이제 버블을 허락하노라 라고 제가 느낀 점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의 뇌피셜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아마 자료가 이걸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날짜 10월 9일 날 2019년 10월 9일 날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발표가 났어요. 2020년 1월 1일 날 2020년 1월 1일 날 이 볼커룰 완화를 시행하겠다. 이 발표한 날이 10월 9일이란 말이에요. 이 10월 9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S&P 500이에요. 파란색이 S&P 500인데 이 S&P 500을 한참 앞서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다 미국의 금융주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미국의 금융주 골드만삭스 들어보셨죠?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여튼 뭐 하는 애들인지 몰라도 미국의 우량 금융주들이 갑자기 이 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이 볼커룰 완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엄청난 이 금융주의 호재라는 걸 시장이 먼저 알고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텐데 계속해서 버블과 침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이 자료에 되어 있지만은 그 금융 규제의 역사와 항상 버블의 사이클이 같이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보시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80년대에도 뭔가 규제를 완화했더니 버블이 일어났고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침체가 왔어요. 그러다가 또 90년대 또 10년 뒤에 또 금융 규제를 몇십 년 만에 또 큰 걸 하나 해제해 줬거든요.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사이클이 오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은행 규제를 일으켰던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 말한 은행아 너 위험한 데 투자하지 마 했던 볼커룰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볼커룰이 요걸 이제 풀어줬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버블이 한번 오겠구나. 버블을 허락해 준 거구나.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이 거의 암묵적으로지만 대놓고 버블을 허용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금융주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좋은 상황이 됐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호재가 만발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1월 1일부터 대규모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거의 빅뱅 수준의 개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선진 자본들이 중국 보고 개방해라 노렸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개방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JP모건 이런 애들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고 이제 미국계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문을 두드렸고 지분을 확대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지분 제한 철폐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일부 제한을 항상 뒀기 때문에 100% 또는 이제 50%가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제한적이었는데 이거를 한도를 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을 문을 오픈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 문을 두드렸던 미국 또는 선진, 유럽 이런 금융 자본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빨대를 꼽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배당금이나 어떤 많은 영업이익의 일부로 가져가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100% 가질 수 있는 금융회사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2020년 12월부터였는데 1년 앞당겨서 1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써있죠. 완전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라고 하지만 다 미국 회사들이죠. 이런 애들이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왜 박차를 가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가는 거겠죠. 가서 이 거대한 이 성장하는 시장에 딱 빨대를 꼽고 가져가는 게 전형적인 이 미국의 자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미국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도 금융주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어디에 투자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금융주 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보다는 금융 ETF 하나에 투자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정리해놨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ETF는 XLF예요. 근데 이 XLF에 사실상 미국의 우량 금융주가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1등이 이제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있고 2등이 상업은행 1등 JP모건, 2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 웰스파고, 4등 시티그룹. 그러니까 미국의 4대 상업은행이 다 들어있어요. 뭐 하나 고를 거 없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 큐에 미국의 금융주들을 다 쓸어 담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금융 ETF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갖고 와봤어요. XLF는 운용사가, 이제 운용사부터 볼게요. 운용사가 SPDR이라는 이제 세계 3대 운용사 중에 하나고, 이거는 뱅가드라는 운용사, 세계 최대 운용사 중에 하나고, 아이시어스라는 것은 이제 블랙락이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개 모두 세계 최대 3대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이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유 종목수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XLF는 조금 집중 투자하는 편이에요. 이 종목수가 적을수록 집중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목수가 많을수록 분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대형 우량주에 집중되어 있는 XLF를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운용 보수도 0.1로 뱅가드에서 만든 애가 1등이고 얘가 2등 이 정도 되시고, 상장일은 저는 기준이 2008년 이전에 상장했는가 금융위기를 겪었는가 보는데 이건 뭐 셋 다 합격이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자산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역시 1등이 압도적으로 이 XLF 상품이다. 2등인 뱅가드의 3배를 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를 주고, 또 배당 수익률은 뭐 금융주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배당 수익률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왜인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얘는 2.43%로 이 뱅가드께 좀 앞선다. 19년 연초 대비 1년간의 수익률은 뭐 거의 비슷하죠. 똑같은 걸 추종하니까 거의 같은 금융주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XLF 1등 상품이나 아니면 2번 상품 요 주 중에서 요 비교하는 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금융 대표 ETF XLF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등으로 무려 13%나 들어있는데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융주였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어요.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1등이 애플이에요. 애플이 25%. 그러니까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100 중에 25가 무려 애플로 채워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금융주예요. 보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이러면 3대 은행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금융주 중에 대표적으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우리 아멕스라고 들어보셨죠?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대 신용카드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금융주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포함되고, 또 이게 미국의 5번째로 큰 US 뱅크업이라는 은행이고, 그 다음에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 이 세계 최대 신용평가사인데 이것도 제가 다룰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개 중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0개 중에 6개가 금융주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전체 비중에서 무려 40%가 거의 금융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의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금융주로 편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XLF를 사면은 사실상 금융주로 된 버크셔 해서웨이 뿐만 아니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US 뱅크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등등 수많은 금융주들을 한 큐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이에요. 제가 아까 배당률을 얘기하긴 했지만 금융주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게다가 금융주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고수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품인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배당지급 내역을 볼 건데, 꾸준히 잘 올리다가 요때 깎았죠. 배당금을 촥 깎은 거 보이세요? 요때가 언제였는지 아시겠죠? 네, 금융위기입니다. 이 시절에, 금융위기 시절에 배당금을 깎고 다시 회복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1월 시점에 쭉 올리고는 있지만, 또 이제 그런 대외 위기가 온다면 배당금을 깎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금융주를 배당 장기 투자로 무조건 믿고 편입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일부러 요 XLF 금융 ETF랑 이 S&P 500을 추종하는 IVV라는 상품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게 이제 SPY, 제 다른 영상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VOO, 요거랑 똑같은 상품입니다. 같은 건데요.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금융위기 때 어땠는지 한번 보려고요. 이 파란색이 금융주고, 이 주황색이 S&P 500인데, 보시면 딱 특징이 드러나요. 이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보시면 파란색이 많이 오르죠. 급격하게 오르는데, 심지어 시장을 이기잖아요. 요 시점부터 시장은 요만큼 올랐는데 금융주는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대신에 위기가 올 때 엄청나게 많이 폭락하고, 회복도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기점으로부터 지금 2019년 10월부터 금융주들이 갑자기 시장을 이기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금융주를 좋게 보는 분들은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호재를 기반으로 금융주가 더 가파르게 시장보다 따라잡을 것이다. 시장을 역전할 것이다. 마치 2007년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이 시장을 완전 주도할 것이다. 보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다만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버블이 빵 터지면 이 2008년 이 시점처럼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한데, 금융시장을 개방한데, 아까 기사 보니까 JP모건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서 되게 좋을 것 같아. 빨대 꽂고 쫙쫙 이익을 가져올 것 같아. 그리고 게다가 아까 봤듯이 볼커를 완화, 은행이 규제 완화하고 금융주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니까 좋을 것 같아. 금융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금융주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골드만삭스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엄청 많아요. 막 블랙락이니 뭐 엄청 많거든요. 여기다가 JP모건이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걸 다 언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 큐에 담는, 어차피 다 같이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니 이걸 다 합쳐놓은 XLF를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개별 기업들이나 ETF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 있다면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